그 여성에 대해서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긴다. 의무가 뭐죠? 근데 그 의무가 예를 들면은 출산의 의무? 어떻게? 남자랑 결혼해주고 출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알페스 얘기를 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어디에서 끊겼죠? 신생아. 네, 너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성의 자유로운 욕망이 자유가 무제한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유를 두고 무제한과 너무 곧바로 직결시켜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신생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놀랐는데, 예를 들면 신체 절단을 하는 그런 욕망도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여성들이 향유하는 팬픽이나 뭐 웹툰 그림이 되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트위터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이제 연애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일단은 되게 큰 욕망이라 하면, 신체 절단을 하는 욕망? 그런 거. 근데 사실 살인이잖아요. 그거는 신체 훼손이고. 근데 그런 것도 욕망의 자유로움으로 볼 수 있나? 근데 이제 이게 욕망이라는 게, 사실은 욕망은 선악이 없는 거고, 어떤 점에서는. 예, 그리고 그게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상적인 욕망과 비정상적인 욕망, 올바른 욕망과 그 다음에 부도덕한, 올바르지 않은 욕망으로 나누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도덕적 기준이라는 거는 사회마다, 시대마다 또 다 다르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선악은 없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그런 신생아 한 명을 신생아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강간하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거는, 그거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어린 여자아이들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강간하는 그런 얘기. 이거는 사실 성관계가 아닌 거죠. 성관계. 말 그대로 릴레이션십이 되려면 이거 자체가 서로 정말 동의하고 합의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얘는 신생하고 동의나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 왜곡된 관념이나 혹은 자기들이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던 그러한 영상들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거 자체가 상당히 특정 욕망을, 이제 그건 욕망이라기보다는 그거 욕망이긴 욕망인데, 그것을 성관계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아예 전제를 얘가 얘를 강간한다라는 식으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네가 강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어떤 판단은 자기들이 이제 그 작품 안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강간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은 상관없는데, 만약 그것이 강간이라는 인식 없이 마치 그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어떤 성관계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재현을 했다, 그러면 그것들은 다 미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강간이 확실하잖아요. 강간이 확실하죠. 근데 여기 포르노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여성의 강간 판타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실 나는 여성인데 여성이 포르노에서 강간 당하는 걸 보면 쾌감을 느껴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괜찮은 걸까? 그러니까 강간 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피해자의 위치에 공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강간하는 사람의 입장을 그건 모르겠지만, 좀, 그러니까 강간과 선생님이 욕망과 아름다운 성관계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강간 판타지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나? 정말? 강간 판타지라는 말이 성립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 여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수동적으로 선택되고, 그 다음에 성관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여성으로서 나의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암묵적으로 알게 모르게 그런 식의, 그리고 그러한
제현물에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욕망이라는 것은 양육되는 거거든요. 욕망이라는 것이 원래 본능처럼 무슨 뭐 배설의 욕망이 아니라 배설은 그 본능인 거고 욕구인 거고 욕망은 사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육성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상황에서 그게 전혀 이제 욕망이 자극되지 않는 거였는데 어떤 성산업 시장이 이제 확장되면서 욕망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욕망 상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특정 욕망들이 더 자극되는 그런 식의 어떤 제현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걸 접촉하면서 아 이것이 욕망인갑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욕망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 판타지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의 어떤 수동성의 위치에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 그것이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식의 학습을 받았다면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여성한테는 하나의 판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괜찮은가라는 말이 참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강간 판타지가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런 식의 제한된 그 사고 방식, 사고의 영역이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런 다른 어떤 가능성들, 어떤 그런 관계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아니면은 아예 거꾸로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이 마치 이제 마조이즘에 우리가 이제 그 모피코트를 입은 비너스 같은 그 그 사람 소설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 자체가 워낙 그냥 부유한 그 영주의 아들이고 귀족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노예로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 무대 위에서 노예지만 계약의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현실에서는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마조이즘적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이 그런 식의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이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이라면 그런 식의 그런 판타지 속에서는 정반대되는, 오히려 자기가 성적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식의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면 욕망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도덕주의자나 보수주의자의 시각과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위험한 면이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딱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어떤 상식과 교양의 수준에서 이거는 예를 감각 판타지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쵸. 예를 들면 뭐 알페스? 이 알페스가 전체 예를 들면 비애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신생아를 강간하는 그런 장면으로 재현이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직감이 되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단지 여성이 억압되어 있던 욕망을 분출하는 게 뭐 어때서 라고만 되게 뭐랄까요? 되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렇게 손쉽게 거칠게 그렇게 막 말해버리고. 거칠게 재단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식의 수준이 딱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인터넷에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참 그게 여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인터넷에서 동의하는 거는. 왜냐면 팬덤이 여성 팬덤이니까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긴 하죠. 네, 남성 팬들도 많이 있고. 그럼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의 문화, 정확히 그 문화가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 죽을래?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막 칼을 들고 눈을 부라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죽을래 하는 거랑 다르죠. 장난스럽게 죽을래랑 다른 것처럼 그게 이제 그 신생아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그 톤이라는 게 어떤 정도로 그렇게 정해지고 있는지 톤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그 팬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이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나 이제 그 아이돌에 대한 애정 표현에 좀 과격한 애정 표현의 수위 정도인 건지 아니면은 그것이 정말 어떤 범죄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그런 이상한 그러한 상상력에서 온 그래서 보통의 팬들이라면 그냥 좀 약간 뜨거할 그런 수준의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그 문화를 이제 문화 속에 있고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 이 소위 말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B급 문화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정서가 또 이제 해방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해방에 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소설 중에서 그런 뭐 해방구 역할을 하는 소설들이 있었잖아요. 영화 중에서도 뭐 강석경의 뭐 숲속의 방이라든지 뭐 한밤중에 명동을 뛰어다니는 그런 여자의 해방적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해방적이었죠. 감독님 혹시 아세요? 영화 그거? 그러니까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네. 이제 80년대 말 그게 89년인가 90년에 나온 장편 소설인데 그게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막 최진실이 주인공이고 진짜요? 예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었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영화에서도 무슨 고래 사냥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영화들 보면은 그런 것들 막 억압적인 어른들과 그에 저항하는 어떤 무모한 청춘들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다뤄지기도 하는데 그게 또 좀 지나면 밤 늦게까지 이제 막 그런 그 술 마시면서 이제 막 술 마시면서 막 그 섹시 댄스를 추는 남자들이 어린 여자들이랑 막 그런 홍대나 이런 데를 손잡고 뛰어다니는 거랑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80년대에 그 어린 여자 대학생이 그런 이제 막 그런 가족과 어떤 학교의 구속을 벗어나서 막 그냥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런 이제 그런 불 꺼진 막 그 명동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이런 느낌과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자기를 막 그런 어떤 문학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뭐 약간 3, 40대 남자가 한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어린 여자애들이랑 장피에라 같은 어린 여자애들과 막 술 마시고 같이 이제 손 붙잡고 막 우르르 다니면서 소리 지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어떤 상황과 맥락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해방적인 면은 분명히 있어요, 진짜.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겠죠. 아니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일상. 그들에게. 그러니까 일탈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요즘 주변에 그런 본 적이 것들이 없어서. 그쵸. 어쨌든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정말 많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것 같고.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기 거부. 알길 거부. 잠깐 끊을게요. 뭘 자꾸 끊어? 내용. 아, 그래? 네, 이제 노동 얘기하려고. 아, 그래. 네.